우선 소변이 새는 증상, 또 녹내장, 요추의 협착증, 또 극심한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소개를 해드릴 분은요, 8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몸이 많이 마른 편이고 얼굴이 길고 흰데 또 콧등에 웃으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젊으셨을 때에는 아주 여자다우셨을 그런 분이신데요. 말소리도 조용조용 하시면서 진찰을 시작할 때 본인의 증상이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증상이 정말 많으세요. 눈이 감기고 또 흐리고 정신이 막지가 않다 그러시고 작년에 넘어진 후로 허리와 등이 많이 아프신데 50대 중반에 또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실금 증상이 있어서 방광을 줄이는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소변이 새시고요. 또 수술 후에는 소변을 참기가 더 힘들다 그러셨어요. 입맛이 없어서 하루 종일 있어도 무엇을 드시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드신다 그러시고 또 음식을 드시면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오르기도 하고 가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빠개지는 것 같이 아플 때도 있다 그러셨어요. 이제 이분은 목에 또 가래 걸린 것 같은 그런 증상도 있으시고 가슴이 답답하시고 손발이 아주 차다 그러시고 오른쪽 귀에서 가끔 이명이 있을 때가 있으시고요. 증상이 이제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어지시는데 거기다가 또 마음이 산란하고 슬프다 그러셨어요. 진맥을 해보니까 기가 아주 많이 허하시면서 방광의 기능이 약하고 또 소화기도 좋지 않은 그런 맥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면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서 다리에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지기도 잘 하시고요. 또 머리도 막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를 받쳐주는 힘이 약하고요. 또 중기가 허하기 때문에 배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허리가 굽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또 참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건강도 좋지 못하고 마음도 편치 않으셔서 노년기 우울증도 왔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정신적인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를 해야 효과적으로 치료가 잘 될 수 있는데요. 우울증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이전에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쉽게 치료가 되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개 치료를 하시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지루해져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경우에 속하는데요. 우울증이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잘 하시면 생활에 불편이 없이 회복이 잘 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정말 열심히 치료를 잘 하셨어요. 침 치료도 잘 하시고 이제 한약도 잘 드셨는데 항상 말소리도 가만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나가실 때에는 감사해요 하고 예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동안 치료를 잘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오시지 않으셨는데요. 한 3달 정도 후에 또 부끄러운 듯한 표정으로 오셔서는 그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시다가 얼음에서 미끄러져서 허리하고 등을 다치셨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고 싶으셔도 너무 멀고 또 누가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집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하시고 웬만큼 걸을만 하셔서 이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걸음을 걸을 때 몸이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고 또 머리도 띵 하면서 막지가 않고 눈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막지가 않다 그러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다행히 뼈의 손상은 없으셨지만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충격이 있어서 온몸이 아프시고 또 머리도 띵하게 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르신은 50대에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허리 다리 힘이 약하니까 잘 중심을 잡기가 힘드실 수도 있었죠. 그래도 하루하루 치료를 잘 하셔서 이제 조금씩 편해지시니까 지금도 치료를 하고 가시면 감사해요 하고 가신답니다. 우리가 아프면 아이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도 떼를 쓰듯이 어린 양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꽁꽁 마음을 숨기고 계시다가 특히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들은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시죠.
그런 분들이 진찰 중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시고 나면 창피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응어리진 것이 확 풀리는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응어리지고 뭉치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화병이라고 이제 잘 아실 텐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대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상 많이 참고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 질환이 되기도 한 것이지요. 어떻든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슴속에 이렇게 잘 혼자서 갖고 뭉치는 것은 어떤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70대 후반의 여성이신데요. 얼굴이 각이 지고 피부는 희면서 머리가 크고 입술이 두툼하고 입가에 주름이 아주 많은 분이셨어요. 이분은 눈주위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안경테를 두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빨간색이시고 또 알러지도 있으시고요. 왼쪽 눈에는 녹내장이 와 있고 눈밑이 이렇게 팔딱팔딱 흔들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마그네슘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십니다. 녹내장 약을 넣고 부터는 얼굴로 이렇게 열이 확 오르면서 눈이 빨갛게 되고 등으로도 후끈후끈 열이 오를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또 골다공증도 있으시고 윗속에 있는 용종을 수술을 하셨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식욕이 없으시고 또 어지러우시고요. 연세가 높으시지만 굉장히 총기가 있는 분이신데 여기저기 불편하니까 자꾸 짜증이 난다 그러셨어요. 진맥을 하니까 기력이 아주 많이 허하시면서 화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맥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방을 이제 체력을 많이 보완하고 기를 보충하면서 화를 흩어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약을 한번 드시면서 벌써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되셨고 또 제일 불편하시고 신경 쓰이는 것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눈이 불편하신 거였는데 한약을 드시면서는 그 마그네슘을 드시지 않았는데도 눈 밑에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증상이 차츰 줄어들더니 없어지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맑아지는 느낌이셨고 계속 치료를 하셔서 인공 눈물과 녹내장 약을 넣지 않으셨는데도 불편한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눈에 오는 증상은 대부분 화에 의해서 오는 증상이고 거기에다가 이분처럼 또 기력이 많이 딸리실 때에는 눈밑도 흔들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녹내장이라든가 백내장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병원약을 드시고 안약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특별히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약은 보호를 하거나 화를 흩어주는 그런 의미의 약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수술을 하거나 마그네슘 같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라앉혀주는 항경련제 이런 것을 드시게 되는데요. 대개 마그네슘이라든가 칼슘, 철분 이런 무기질들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소화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도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약은 진액을 보충해줘서 눈에 눈물이 저절로 생성되고 돌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고 또 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TV라든가 컴퓨터, 핸드폰 이런 이제 눈을 많이 쓰게 되는 이런 생활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전자파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발표된 것처럼 전자파에 많이 노출되면 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스트레스 즉 화가 눈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피곤하거나 충혈이 되거나 심하면 또 출혈 증상이 올 수도 있고 망막의 변성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시력이 약해지거나 실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출혈된 것을 제거하거나 물이 고인 것을 빼준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후에 다시 출혈이 되거나 물이 고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화를 내려주고 또 출혈된 피를 재흡수시켜주는 그런 한약을 드시게 되면 눈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줘서 여러 개로 보이거나
또는 이제 시력이 잃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병이 결막염 같이 감염에 의해서 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병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눈병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눈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근본을 치료해주면 훨씬 더 치료가 효과적으로 잘 됩니다. 이번에는 7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몸에 살집이 있고 어깨가 넓고 눈썹이 진하고 또 두 눈 사이에 이렇게 인상을 쓰는 것처럼 세로로 주름이 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풍채가 좋고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생긴 분으로 본인의 증상을 말씀하실 때에도 아주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오래전에 차에서 떨어져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옆구리가 쑤시고 또 허리가 아프셨는데 결국 디스크 협착증이 왔다고 그러셨고요. 또 목 뒤에 뼈에서 쿡쿡 소리가 나는데 아주 신경이 쓰이신다.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킨 적이 있으셨고요. 또 20년 전에는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자궁 적출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에도 혹이 있고 대장에도 용종이 있으시고요. 얼굴에 땀이 많이 나고 가슴이 찌릿할 때가 있고 왼쪽 어깨가 많이 아프시고 입이 텁텁하고 또 목에 답답하게 가래가 끼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런데 잘 뱉어지지는 않고 이렇게 등등 불편한 증상이 아주 계속됐는데 이분이 아프신 것을 설명하실 때 마치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으로 참 재미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침 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약도 아주 잘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아주 빨리 좋게 이제 효과를 낸 그런 분이신데요. 약을 드시면서 제일 먼저 허리 아픈 것이 좋아지셨고 또 옆구리 아픈 것, 어깨가 아픈 것, 목 뒤가 쿡쿡 하면서 신경 쓰이는 것, 또 가슴이 찌릿하고 목에 가래가 낀 것, 대변이 불편하신 것, 입이 텁텁하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편해지고 좋아하셨다 그러셨어요. 이분은 자궁 근종으로 자궁 적출 수술도 하셨고 교통사고 후유증도 있으셨고 또 뇌진탕도 있으셨고 이렇게 크고 작은 병을 많이 앓으셨지만 워낙 체력이 튼튼하신 분이라 회복이 아주 굉장히 빨리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도 여성이 남성 같은 성향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아주 굉장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에 근종도 생기고 간에 혹도 생기고 대장에 용종도 생기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즉 화가 이렇게 뭉치게 되면 어떤 덩어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 것을 치료할 때에는 화를 흩어주고 담음을 없애주는 그런 관점에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덩어리를 없애준다고 해서 근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언제든지 또 다른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은 생명과 같은 곳이고요. 출산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허리도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기도 하고요. 연세가 드셨어도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조금 좋아지다가도 다시 나빠지는 이런 것을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이분도 조금 좋아지시면 또 다시 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치료를 잘 하셔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은 이제 본인은 좋아지셨는데 자손들이 건강치 못하다고 아들, 며느리, 딸, 손주들을 이제 번갈아서 데리고 오시면서 한약을 먹이시고 또 침치료도 시키시고 아주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체격이 기골이 장대하고 또 이제 어디서든지 대장 노술을 해야 마음이 편안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남자 같은 여자라고 할 수가 있죠. 여성이 체격이 크고 뼈대가 강하면 남성처럼 바깥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뼈골 빠지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몸에 쑤시는 증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다 생긴 모습대로 살고 생긴 모습대로 병이 온다. 이것을 이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누구나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 즉 흠을 같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흠을 어떻게 찾아서 보완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죠. 타고난 성향이나 체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본인이 노력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체질을 바꿀 수가 있고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선천적으로 건강하게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으로 몸을 어떻게 보완하고 건강을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천수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50대 후반이신데 얼굴이 각지고 광대뼈가 크고 피부가 흰 분이십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히 나시고요. 진맥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편치 않고 늘 긴장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맥이 나왔어요. 항상 긴장을 하면서 생활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왼쪽 팔과 어깨가 몹시 아파서 저리고 아린 것이 밤에 더 심하다.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 그러셨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할 때가 있다. 또 목에 무엇이 걸린 것처럼 갑갑하다. 가끔 역류 증상으로 가슴이 따끔따끔하기도 하다. 또 저녁에는 속에서 빈 관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울리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그러셨어요. 눈이 침침하고 만사가 귀찮다 그러셨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완벽주의자에 속하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일을 놔두고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신경도 아주 예민해서 긴장을 하면서 사는 분이시죠. 뼈를 단단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뼈골 빠지게 일을 하고 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어깨, 팔이 아프고 또 신경을 많이 쓰면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있고 가슴이 아프고 목에 무엇이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밤에 더 심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분께는 보혈을 하면서 화를 흩어드리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어깨, 팔이 편해지시고 또 마음이 편해지시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문제는 이분도 워낙 부지런한 분이시기 때문에 눈앞에 할 일을 보고는 가만두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좋아지시면 다시 또 일을 많이 하셔서 또 아파서 오시고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셨는데요. 허리가 좀 편해지셨다고 이불 빨래를 해서 또 다시 허리가 아파지시고 그래도 전보다는 아주 많이 좋아지셔서 새벽 3시쯤 잠이 깼는데도 다시 잠을 들 수가 있었다 그러셨어요. 한동안 더 쭉 치료를 하셔서 어제는 커튼을 빨았는데도 팔이 가볍고 전혀 아프지 않으셨다. 이제는 정말 살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 이것을 늘 실감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기도 하고 때로는 효과적인 그런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을 자기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습은 같은 형제, 심지어는 쌍둥이들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각각에 따른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체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체질이나 성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 하나는 음식인데요. 집집마다 그 집 고유의 음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의 종류라든가 향이라든가 기호식품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같은 음식을 먹고 사는 식구들끼리는 비슷한 성향이나 체질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가족력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들은 가족이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소변이 새는 증상, 녹내장, 요추협착증, 또 극심한 어깨 통증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십시오.